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를 걸 축적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 삼성전자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오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삼성전자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2000년도부터 약 20년 정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2000년도 잘 보세요. 검정색 선에 몇 번 밑에 내려왔었는지 약 21년 동안 16번에서 약 17번 정도의 뭐가 있었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니 버럭쌤 이제는 검정색 선이 이 밑으로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쌤이 얘기하는 이 버럭 라인 밑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99.9% 온다고. 99.9% 옵니다. 지금까지 20년, 21년 동안 16번, 17번 왔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해라? 기다려. 아직 아니에요.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집중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보통 월봉에서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왔으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거나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게 원칙인데 얘는 어때요? 가파르게 떨어지죠. 이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다.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 등등 온갖 호재들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어마어마하게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공급 우려에 대한 이 우려,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가는 뭐하고 있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버럭 라인의 가격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약 6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65,000원. 자,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한 달, 3개월,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 버럭 라인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반등 주고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65,000원이지만 이 가격보다는 좀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10월 10일입니다. 2021년 10월 10일 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이 될지 혹은 그 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버럭 라인 밑으로 주가가 내려올 일은 이번 연도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이건 알 수 없다. 이건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이 밑에 오면 무조건 기회라는 건 알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팩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67,000원이 될 수도 있고 68,000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69,000원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지금 71,500원짜리는 바닥이 기다 아니다.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버럭 라인은 65,000원이라는 거지. 지금 이 자리를 아무리 버럭 라인이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걸 깨고 내려오는 캔들의 종가나 캔들의 최고 저가는 65,000원보다 한참 밑일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반드시 고려하자.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공개 방송에서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 가까이 지금 방송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다. 눈 번쩍 뜨시고 귀 쫑긋 하세요. 자, 저는 기술적 지표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RSI와 볼린저 밴드 정도 씁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 살 때냐 안 살 때냐라는 것은 버럭 라인 월봉에서 이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볼밴으로도 즉 볼린저 밴드로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구성이 있다라는 거. 그 전에 뭐 RSI 이거죠? 요거 RSI 과매수권. 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 RSI의 과매수권이 꺾이게 되면 거의 어디였어요? 꼭대기였어요. 꼭대기. 고점이었다라는 거. 늘 고점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RSI 갖고 참고하고 버럭 라인 갖고 바닥 참고하고 오케이 바리 오 좋아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잘 보아하니 고점 사이클이 나왔다는 것은 RSI가 추세를 만들어갔고 버럭라인 밑에서 주가는 볼벤을 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RSI가 꺼지는 지점, 이 지점에 볼벤과 볼벤 사이에 이격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버럭라인 근처에 있어서 혹은 버럭라인 밑에 있을 때 볼벤과 볼벤 사이의 이격도를 알면 게임 오버. 이걸 우리가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자리에서 꺾였습니다. 요 자리에서. 그리고 요 자리에서 꺾였습니다. 그러면 볼벤 상단에 있는 요 빨간 선 보이시죠? 그럼 이제 볼벤 상단에 있는 이 빨간 점선, 요 빨간 점선을 볼벤 상단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녹색 점선을 볼린저 밴드 하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볼벤 상단과 하단의 이격을 한번 재볼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보시면 마이너스가 약 몇 프로? 무려 90%가 넘게 나옵니다. 두 번째 자리는 마이너스가 약 60%. 요 자리. 요 자리가 한 50%. 요 자리는 한 54%. 그리고 이 자리는 약 56%.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약 56%.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수축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뭘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수축이 되죠. 이렇게. 지금은 55%예요. 지금 볼벤이 좁아져 있나요? 안 좁아져 있죠. 좁아져야겠죠. 이렇게 좁아져야겠죠. 이렇게 좁아져가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이 과정이라는 것이. 이격이라는 건 벌어지면 다시 이렇게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원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볼벤이 이제 이렇게 수축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주가는 이렇게 되면서 이런 작용을 부리면서 이런 모습을 그리겠죠. 그리고 버럭라인 이렇게 따라 올라서 이렇게 되겠죠. 지금의 이 가격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라면 아마 10% 정도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뭐다?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내외에서 바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10% 안쪽에서 바닥을 그려낼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높은데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외적인 변수라든지 혹은 공급 과잉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하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뭐다? 그때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보는 거예요. 하단. 이 볼벤 하단을 깬 자리는 무조건 기회였더라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00년도부터 볼게요. 20년 전부터. 자, 버럭라인 밑에는 있었지만 한 번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깬 적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있었죠. 2000년도부터 볼게요. 자,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깬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깨나요? 볼게요. 자, 2007년도에 한번 깹니다. 2007년도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한번 깹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여러 번 깨죠. 여기서 깨고 볼린저 하단을 이렇게 여러 번 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 어디서 깨나요? 2011년도에 한번 깹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깹니다. 그 다음 다시 2014년도에 하단을 깨죠. 그 다음 2015년도에 하단 한번 깨고요. 4년 15년 깨고 그 다음 16년도에는 깼다기보다는 딱 스위치 딱 찍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또 깹니까? 네, 또 깹니다. 2019년도에 한번 깨고요. 18년도 후반에서 19년 초반.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깼느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볼린저 밴드 하단은 20년 동안 몇 번을 깼느냐?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번도 없었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 여긴 뚫고 올라왔다 내려온 게 아니니까 네 번으로 한 번도 칠게요. 지금까지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지금까지 9번밖에 없었어요. 9번. 그러면 약 20년 동안, 21년 동안 삼성전자를 최고 바닥에서 살 수 있었던 방법 중에 볼벤 하단은 9번의 기회가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을 총 조합했을 때, 그래. 삼성전자 넌 아직 비중을 실을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삼성전자는 무조건 이걸 만들어야 돼. 뭘 만들어야 돼? 역배열. 이걸 만들어야 돼.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역배열을 만들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역배열과 정배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정배열이라는 것은 240평 위에 62평, 위에 22평, 위에 52평, 위에 캔들. 이것이 완벽한 정배열이죠. 완벽한 정배열. 역배열은 뭐예요? 역배열은 반대죠. 부동호가 반대.
242평 밑에 62평이 있고 62평 밑에 22평이 있고 20평 밑에 52평이 있고 52평 밑에 캔들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242평 위에 62평이 있으니까 이거 정비율이에요, 역비율이에요? 정비율이죠. 허나 캔들은 어디 있어요? 240평 밑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란색 선, 요 파란색 선이 요게 이 밑에 있는 이 검정색 선을 깨고 내려와야 돼. 이때부터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모아가야 될 시점인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1차트가 역배열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역배열은 242평 밑에, 242 밑에 62평, 60평 밑에 뭐가 존재한다? 최소한 캔들이 존재한다. 이때 기계적인 매수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아직은 삼성전자가 역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역배열은 반드시 온다. 자, 두 번째, 이렇게 기계적으로 모아가고 있다가 반드시 참조할 거. 월봉상 버럭라인 밑에 있을 때 조금 더 과감하게 모아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한 달에 한 주씩만 모아가다가 어느 날 봤더니만 주가가 급락해서 보니까 버럭라인 밑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한 달에 두 주씩 모아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 자, 세 번째. 버럭라인 밑에 있고 시장도 계속 하락장이고 박스장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외적인 변수, 주가가 급락할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 이때 반드시 참고할 사항은 무엇이다? 월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고 하단 이탈 시 내가 가진 현금을 모두 쏟아 부을 때다. 부을 때다.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매도를 부르는 소매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즉 공포의 주식을 모두 버릴 때가 바닥이다. 이 같은 방법을 구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성장성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